직업상담사의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직업상담사는 정말 다양한 업무를 하는 직종이고, 직업상담사라는 직업 자체 안에 상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상담이 주가 되는 건 맞지만, 어떤 사업을 하고 내가 어떤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에 상담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취업 알선이 주가 될 수도 있고, 사업을 단순히 운영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의의 비중이 조금 더 높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강의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경우,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뉠 수 있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입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사업 운영 안에 들어갈 것 같고,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상담을 하기 위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행정 업무 처리가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걸 알고 가셔야 되고, 기본적인 업무 경력이 쌓여야지만은 상담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같은 경우를 많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그 프로그램이 시작과 끝을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참여자를 모집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을 또 운영해주는 강사님도 우리가 섭외해야 되고, 그 강사님도 관리해야 되고, 그 프로그램 들어간 교재, 현수막, 간식 등등 다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영업해야 되겠죠. 모집해야 되겠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신입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고, 내가 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는 상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는 강의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많은 참여자가 필요합니다. 참여자가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데, 그 참여자가 없다면은 우리가 이 일들을 절대 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참여자가 없다면 내가 그 참여자를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업에 맞는 참여자를 모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사업 제안이나 기획은 아마 이제 우리 신입 선생님보다는 이제 관리자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하고 그 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기획을 하는 거고, 이제 보고 같은 경우는 결과 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실시할 때 실시 보고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보고서 작성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업 운영을 하게 된다면은 기본적인 또 상담 업무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어요. 상담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니까 상담만 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고, 상담을 하기 위한 모든 서포트 과정까지도 우리 직업 상담사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상담도 있고, 집단 상담도 하는 경우가 있고, 상담 일지 당연히 작성해야 되고, 참여자 파일들도 관리해야 되고, 취업률이라든지 만족도, 이런 식의 상담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물을 내야 되는 것들을 관리하는 전체적인 과정이 들어갑니다. 상담 안에는 다양한 상담이 들어가겠죠. 진로 상담,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상담, 전직 상담, 창업 상담, 다양한 상담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원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상담 회차마다 상담의 내용이라든지 내담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작성해 놔야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는 이 내담자가 취업이 안 됐을 때 좀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사업에는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이거는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르고 이제 사업마다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국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는 상담 일지를 정말 꼼꼼히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글을 쓸 수 있는 능력,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글에 대해서 좀 작성할 수 있는 작문 실력, 이런 것도 참 중요하고요. 단어 선택 같은 경우도 조금 전문적인 단어 선택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이 상담 일지는 내담자가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걸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체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추후에 점검하게 됩니다. 일지 작성 같은 것도 잘 하셔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게 또 취업률이겠죠. 그리고 만족도도 평가에 들어가니까요. 취업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 취업이 있고, 알선 취업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유지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거는 각 사업에 맞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표에 맞춰서 우리가 그 어느 정도의 목표치를 달성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알선은 직업 상담사 업무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업무 중에 하나인데, 취업 알선을
모든 사업에서 하느냐, 모든 기관에서 하느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만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전에 취업성공 패키지 업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거의 알선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알선이 중요한 사업은 많지만 저는 그런 알선이 중요한 사업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좀 더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알선이랑 조금 더 멀어졌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 할 때 이제 알선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 선생님들, 선배 직업상담사들한테 많이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배웠고, 알선이라는 것이 진짜 힘들구나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 일단 채용 정보를 알아야 되고, 내담자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기업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 가지를 다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기업에 대한 정보, 그 기업에서 사람을 뽑는 채용 정보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내담자가 어떤 쪽을 가고 싶어 하고, 내담자의 성향, 흥미, 적성, 개인적인 정보들까지 잘 알고 매칭을 해서 정말 최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일자리도 발굴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는 길에 동행 면접도 해줘야 되고, 취업 알선하는 데서 알선이 된 경우 유지가 또 돼야 돼요. 취업 알선을 했는데 하루 이틀 갔다가 뭐 안 간다, 퇴사한다, 또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관리 잘 해주시고, 취업 알선은 제일 중요한 건 적극성이고, 그 다음에 얼만큼 내가 내담자에 대한 관심이 많은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 정보라든지 채용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정보력이 있는가,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선 부분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추후에 또 알선에 관련된 컨텐츠도 한번 좀 오픈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많은 직업상담사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게 강의인데,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역량이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나의 정보를 청중들이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력도 중요하고 스피치 능력도 중요하고, 어떤 이런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요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강의라는 게 너무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전문 분야를 정해서 어떤 걸 조금 중점으로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목표도 필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강의, 특히 취업 지원 쪽, 직업 상담 쪽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강의가 있는데, 나는 학생들의 좀 동기부여라든지 내면을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하고 싶다, 아니면 나는 직업 상담사로서 자기소개나 면접처럼 취업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업을 하는데 구직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역량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 하겠다,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강의를 조금씩 해봐야 나중에 어떤 강의든 도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강의라는 거는 그 강의에 대한 분야 공부를 하고 좀 전문성이 확장된다면 여러 가지 강의를 할 수 있거든요. 강의안을 기획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남들이 하지 않는 조금 획기적인 교육도 기획을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PPT 제작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고 나서 이제 사후 관리, 강의만 하고 땡 끝나는 게 아니고 강의 끝나고 참여자들을 관리하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발표, 남들 앞에서 나서서 이야기하는 경험들을 좀 많이 쌓아보는 것을 저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강의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조금씩 하다 보면 선생님들 처음에는 막 달달 떨고 말도 잘 못하도 나중에는 어느 순간 내가 좀 하는데 재밌는데 괜찮은데 라는 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때까지는 참고 견디시고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강의에 대해서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런 직업상담사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면은, 직업상담사가 이런 식으로 발전돼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창업이 최종 목표는 아니겠지만은 내가 정말 전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렸던 행정, 모집, 상담,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사업 운영, 사업 계획, 이런 루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나 혼자 스스로도 일을 할 수 있다. 요즘 정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핵개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혼자서도 A부터 Z까지 일을 할 수 있고, 그 혼자서 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엄청 많은 도구들이 생겼습니다. 그런 도구를 활용해서 예전에는 사람 관리를 잘해서 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들을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나 혼자서도 내가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뿐만 아니라 난 강의도 할 수 있고요, 프로그램 기획도 할 수 있고요, 모집, 홍보, 영업 다 됩니다. 그럼 내가 사업을 꾸려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서 어떤 관리자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관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선생님들의 몸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직업상담사로서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의 경험이 있고, 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직무를 좀
알고 계시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너무 한 곳에 몰입해서 너무 맞지 않은 직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직업 상담사로서 업무를 좀 바꿔가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업 상담사 업무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요. 이 업무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입직을 좀 도전을 하시고 추후에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좋은 직업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